예,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토요일 오프로입니다. 어제 다행히 미국 시장이 그래도 조금 뭐 안 빠지고 끝났어요. 예, 사실 생각보다 조금 덜 오르긴 했는데 좀 약하죠. 여전히 미국 시장은. 요즘 주식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제가 충분히 많이 듣고 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오히려 마인드 컨트롤 관련해서 뭐좀 투자자들 멘탈 좀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주도 아마 시장 얘기나 그쪽 관련을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장이 안 좋거나 이럴 때 진짜 극단적으로 되게 안 좋은 비보들이 들립니다. 예전에 신문 보면 뭐 정권맨들이 뭐안 좋은 뭐 자살한 뉴스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이제 정권사 다니면서도 그랬지만 요즘도 보면은 직간접적으로 투자자분들 뭐 코인이나 주식이나 특히 미국 쪽이나 이쪽에 건너서 많이 들립니다. 사실 되게 힘든 시기예요, 진짜. 저도 주식 오래 했다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는 이거 역대급이에요. 뭐 지금 인플레를 역사적으로 40년 전과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 정도로 사실 없었던 그런 금융위기고요. 인플레가 사실 21세기를 오리라고는 상상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미국이나 이쪽 금융으로 레버리지나 저금리를 믿고 계속 돈을 풀고 경기를 살렸던 악순환 되던 것들이 이번에 한 번에 다 터졌다고 보시면 돼요. 뭐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다. 그래서 2020년 닷컴 버블처럼 갈 수 있다는 확률을 뭐 15% 20%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지만 그때도 사실 제가 이 정도까지는 확률이 이렇게 많이 보질 않았어요. 이미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이 그러죠. 리세션은 그 50%다, 80%다, 뭐 S&P 500이 뭐 3천 간다, 나스닥이 뭐 5천 간다, 별별 얘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수도 지금 2,400 정도인데 뭐 2,200 간다, 뭐 1,600 간다. 시황은 제가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지금 계시는 분들 제만 그 말씀드리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뭐 투자할 때 저만 믿습니다.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보고 많이 보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다 하지만 결론은 단순하게 제 결정만 믿어요. 네. 그게 저는 투자라는 확률적으로 높은 거라 보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많이 어려워요 진짜. 그래 지난주가 아마 제일 힘드셨을 겁니다. 예, 제가 지난주 금요일도 CPI 발표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죠 미국이. 그리고 토요일날 방송 드릴 때 다음 주는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고, 하지만 절대 버리지 마시고 뭐 이럴 때 시장 더 똑똑해 보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수 관련 ETF도 저점 매수를 몇 번 시도를 했고요. 실제로 사드렸습니다. 이번 주가 정말 공포의 한 주였어요. 자 보세요. 주식 하시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자 공포의 사, 공포의 사고 탐욕의 팔어. 사실 이처럼 말이 쉬운 게 없어요. 이 차트를 보시다가 야 요때 샀으면 몇 배 먹었겠네, 요때 딱 샀으면 몇십 프로 수익 났겠네, 지나고 나면 참 쉽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레버리지 같은 거를 제가 사라 말씀드렸잖아요. 12630, 233740, 코덱스, 그 코스피나 코스닥 관련 레버리지, 그리고 이 2배짜리 추정하는 상품 말씀드렸는데 쉽게 매수가 손 나갑니까? 공포에 사라. 올라가면 사는 게 아니에요. 빠질 때마다 사는 거예요. 빠지면 정말 장이 망가질 것 같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때 그 공포를 사는 겁니다. 절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뭐 공포라는 거는 사실 이게 주관적이잖아요. 뭐 지금 미국에도 공포 탐욕 지수가 있는데 잘 안 맞아요. 저는 옷을 잘 안 봅니다. 그게 이제 2020년 코로나 때는 뭐 3까지 찍고 그래서 꽤 잘 맞았는데 지금은 약간 채권 쪽에 좀 꼬이다 보니까 잘 안 봐요 그게. 그냥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나 제가 보는 지표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이 극도로 정말 별별이 다 나오는, 별별이 다 나오는 역대급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뭐 이제 제가 적어놨죠. 투자에 대해 회의도 듭니다. 야 진짜 이래가지고 주식 계속 해도 돼?
이거 지금이라도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아이 물렸으면 다 던져놔. 몰라. 난 안 봐. 덮어놔. 보통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단타막 탁탁탁 치던 분들 이번 주는 매일 반대면 나갑니다. 아침 호가 보셨죠? 아침 8시 반 40분을 보면 하한가 다 지켜요. 중소형주들. 그냥 증권사에서 담보 부족하고 빠져가지고 이제 그 마진콜 그냥 막 들어오는 겁니다. 하한가를 막 던져버려요. 이번 주가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마지막 파동이 왔어요. 네, 마지막 파동 왔습니다. 이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제가 사실 지수만 보는 게 아니고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스토리와 밸류와 기술적 분석 같이 보는 이제 바벨 전략을 추구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좋은 면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되게 세상 사는 일이나 뉴스거리를 계속 추적 관찰해서 하는 그 귀찮음은 있지만 거기에서 어떤 테마가 나오고 돈이 어디로 가고 종목이 어디로 튈지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 기술적 분석만 보는 사람들은 내용을 모릅니다. 그 차트만 뽑는 거예요. 맨날 소트해서 이 종목이 많은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저는 이게 스토리를 보거든요. 국제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유럽이 어떻고 미국이 지금 어떻고 바이든이 어떤 상태고 이런 걸 보다 보면 대충 다음에 갈 게 예상이 되잖아요. 자 봅시다. 제가 나스닥 지수를 한번 또 띄워놨어요. 근데 재밌어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예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자 나스닥 지수가 이게 월요일이에요. 네, 월요일. 그리고 금요일 날 말씀드리고 월요일 급락이 나왔죠. 네, 그때 왜? CPI가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6.3, 6.2 이러다가 6.8이 나왔거든. 뭐 먹을 거, 먹거리, 에너지, 뭐 휘발유, 가스, 그 다음에 주거 관련 비용 다 올라 버렸어요. 뭐 하나 가릴 것 없이 다 올랐습니다. 아이고 인플레 이거 꼭지가 아니라 이 더가네 이거 공포 휩싸인 거죠. 그 급락을 한 후에 다음 붙이고 요때 FMC가 나왔습니다. 야 50bp는 말했는데 50bp가 안 될 것 같아.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5bp를 그냥 공격적으로 쇼크 테라피를 하죠. 좀 예상보다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내는 거. 물론 시장은 75bp를 많이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FMC 같은 경우는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본인이 말했거든요. 내가 미리 말하지 않는 거는 안 하겠다. 50bp 할 걸로 사실 알았는데 그걸 깨고 파월이 시장이 이 정도로 안 좋을 때는 파격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75bp를 해서 시장의 기대에 부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등이 좀 약해요. 여전히. 왜? 5월달도 그랬어요. 5월달도 급락 후에 등락이 있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어쨌든 50pp는 올리면서 인플레를 잡으려는 의지는 보였지만 야 인플레가 잡히겠어? 이 수요단을 죽이고 있는데 시장이 죽고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소비가 죽고 있는데 되겠어 하면서 올랐다 빠졌다 계속 등락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미국은 지금 파월이 할 수 있는 건 다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 6월달도 75bp 올렸죠. 그 7월달도 75bp 올릴 것 같아요. 지금 가능성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소비를 죽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원인은 뭐예요?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 그 다음에 말 안 듣는 오펙, 사우디, 그 다음에 전쟁 때문에 막혀 있는 여러 가지 곡물에 순환이 안 되는 부분, 또 중국 같은 케이스는 소비가 많이 죽었지만 지금 약간 오픈됐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그래서 지금 그쪽이 좀 살고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거는 에너지단, 곡물단, 특히 에너지입니다. 유가. 유가 가장 문제죠. 자, 어제는 조금 반등을 줬어요. 유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오히려. 예, WTI 기준으로 배럴당 130불 가다가 120불 정도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어제는 110불, 109불까지 빠졌어요. 야, 그럼 에너지 값 떨어지면 인플레 잡히는 거잖아. 그러면 주가 많이 올라야지. 그게 아니에요. 미국 소비가 죽고 긴축되려는 그게 있다 보니까 야 수요가 죽어버리는구나. 그래서 기름을 안 쓰니까 기름값 떨어지는 거예요. 자 거기 더 좋은 건 뭐냐면 유럽 쪽에 젤렌스키 만나러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도 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독일 슐츠 갔고 그 다음에 또 영국의 또 존슨 총리까지 갔습니다. 계속 만나요. 젤렌스키는 절대 영토를 양보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젤렌스키는 그렇게 영토를 뺏기고 싶지 않죠. 하지만 지금 러시아가 암만 규제가 미국이 때리고 전 세계가 때린다 하더라도 러시아 루블이 지금 최상위까지 올랐어요. 얘들은 규제 안 흔들립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러시아 가스, 러시아 원유 유럽에서 다 수입해요. 돈 다 주면서. 얘들이 지금 무역 수지가 사상 최대입니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규제가 안 먹힙니다. 러시아가 전쟁은 지금 뭐 졌을지 몰라도 어떤 에너지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는 승자예요. 그냥 유럽 모가지를 딱 쥐고 있는 거지. 그 지금 이번 주에 나왔던 22가 우리나라 그 유럽의 그리스나 이태리가 또 난리 났지 않습니까? 채권금리 급등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오히려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인플레가 나고 유가 에너지가 안 좋으면 유로존이 큰일 난다. 지금 당장 지금 그리스나 이태리가 지금 채권금리 급등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가 그 유럽이까지 더 덮쳐서 더 안 좋았던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자,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유로존의 어떤 수장들이 젤렌스키를 만나서 설득을 하는 거죠. 아, 지금 당장에 당신도 죽고 우리 세계도 죽고 있는데 어차피 돈바스 옛날에 크림반도처럼 우리가 어떻게든 나토라든지 EU에 최대한 빨리 가입시켜 줄 테니까 조금 영토를 양보하는 게 어떻겠냐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제 추론이긴 한데 러시아도 어제 사실 푸틴이 연설을 했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뭐 자기 나라 쪽으로 해석을 했겠죠. 근데 제가 이것저것 다 맞춰 보건데 미국은 국내 안에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파월이 할 수 있는 금융정책, 통화정책은 한계입니다. 이미 지금 뭐 금리로 수요 죽이는 거는 다 끝단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지금 공급단에서 러시아가 일으킨 쪽 우크라이나 전쟁을 협상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러시아랑 조금은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정의로 봤을 때는 안 맞죠. 부정이죠. 이 전범을 조져야 되는데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인플레 때문에 전세가 다 죽어 나자빠지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정의 사이에서 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서방 진영이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월 달에 어쨌든 사우디를 내팽개쳤던 미국 바이든이 다시 만납니다. 예전에 가축규제 때문에 정말 그 살인자라고 불렀던 그 빈살만을 다시 만나요. 자, 어쨌든 러시아가 지금 일일 감축을 했던 그런 원유의 100만 배를 350만 배를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는 사실 사우디만 정산해도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근데 지금 러시아랑 미국 사이가 안 좋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빼놓고 있다가 그냥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11월 달에 중간선거도 해야 되는데 지금 역대로 바이든의 지지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 러시아든 사우디든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바이든은 할아버지 나이도 많으신데 어떡할 겁니까? 지금 뭐 오히려 지금 현재로 재도 트럼프가 오히려 지지율이 더 높아요. 바이든 욕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미국 시민들로 지금 물가 올라가 죽겠는데 거기다가 자기들의 대표적 미국은 70% 주식한다 말씀드렸죠.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가 연금처럼. 근데 주가 지금 나스닥, 다우, S&P 다 박살나잖아요. 당연히 민심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는 어쨌든 파월 연준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고 정신을 막고 있잖아요. 많이 급나겠지만 이제는 바이든이 액션을 할 때라 저는 봅니다. 실제로 할 거라 보고 시장에서도 하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 금주에는 되게 힘들었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뭐 제가 미국 시대는 끝이라 적었는데 이거는 그냥 30년 50년 보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사실 미국의 패권이 좀 약해지는 상황이거든요. 달러든 금융 패권이든. 자, 근데 지금 중국이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상황이죠. 작년부터 미리 많이 두드려 맞고 그냥 다 박살냈기 때문에 우리 이쪽이 지금 바닥에 서슬 올라오는 거예요. 리커처럼 앞세워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시아권, 중화권, 이머징 쪽으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부양책을 쓰면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좀 기대고 희망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정치, 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달라요. 사실 원래 경제나 정치는 냉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중국은 장기적으로 적이지만 미국도 중국을 살려가는 게 지금은 미국이든 글로벌이든 좋아요. 어쨌든 FOMC 75bp도 어쨌든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지난주에 그 공포를 이기는데 도움을 약간 줬고요. 자, 달러와 유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유가가 지금 오르다가 어제 많이 빠졌어요. 뭐 수요단인지 아니면 유로 전쟁이 좀 효성된다는 기대감인지 모르겠지만 유가가 좀 빠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130불이 피크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신 달러는 별로 안 빠졌어요. 아직까지는. 좀 같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내 투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2630, 233740 같은 코스피, 코스닥 두 배 추종한 ETF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큰 자산가들 제 지인들한테도 이번 주 그러니까 지금 2400, 500 때부터 지수에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정말 힘든 시기고 역대급 정시고 뭐 사람들이 별별 희한한 일 다 나는 이런 정시이긴 한데 우리만 힘든 거 아니에요. 목표방에 진짜 어떻게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반기 내내 고생 중이신데 저도 정말 죄송하지만 제 권한 밖입니다. 네, 뭐 제 개인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최대한 제가 지금 방어하고 지금 이겨나가고 하면 요 다음 마지막 파동 때 시장이 돌아서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수익 나요. 순식간에. 그 뒤에 제 섹터랑 종목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항상 그래요. 우리나라는 지금 기관에 내부 수급이 없습니다. 그냥 동학개미 같은 개인 수급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십몇 년 동안 그냥 좌주우주합니다. 그냥 맛집이에요.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선물이나 파생, 옵션 가지고 왔다 갔다 변동성 만들면서 걔들이 뭘 다 먹어요. 그래서 많이 빠지고 오를 때 많이 오르는 큰 변동성이 있으니까 가끔 제가 뭐 딴 나라보다 많이 빠졌다 약간 그럴 때도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수급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변동성을 감안하시면서 많이 빠졌으니까 안 좋아 이게 아니라 이 변동성을 감안하시면서 이 시장을 좀 이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지금은 정말 공포 구간이고 별별일 다 생기고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이때 회의감 버리시고 좀 더 용기를 내세요. 좀 지루할 때는 더 또렷하게 꾸준함을 가지라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용기를 내셔야 돼요. 용기를 내시고 힘들더라도 시장 더 보고 제가 매매 드리는 종목들 따라서 매매해서 조금씩 수익 좀 챙겨 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약세장을 버텨 가시면 됩니다. 자, 상반기 내내 내리막이었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매일 반대 매매, 신용 뭐 매매 계속 털립니다. 역대급으로 털려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분들 안 좋은 것들을 박수 칠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시기가 나오면 어쨌든 바닥에 가까웠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마지막 파동 또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나스닥 지수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 나스닥이 한 500까지 빠졌다가 5월달도 그랬죠. 6월달에 반등 주는데 CPI 안 좋게 나오면서 빠졌잖아요. 그래서 5월달, 6월달 반등 모색하다가 급락이라 말씀드렸는데 급락 후에 다시 또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때 반등을 줬던 12,500도 못 갔어요. 12,300에서 다시 빠졌죠.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스닥 지수 10,000에서 11,400에서는 좀 사도 된다 보는데 기술적으로 안 사요. 그냥 나스닥이 미국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이거 지수할 바에는 우리나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 ETF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지수를 잠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번 주도 많이 빠졌죠. 빠졌는데 제가 ETF도 매매를 제가 좀 드렸고 사라고 2번 정도 말씀드렸고 1차 추매까지 그 다음 단기방에서는 매매를 좀 해드렸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아침에 2400포인트 초반에 코스피 레버리지를 잡아서 ETF를 잡아서 일단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2600 정도면 밸류가 좋은데 그 2500에서 2400까지 빠졌잖아요. 생각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액션은 2500, 2400도 드렸는데 항상 그래요. 그 올라갈 때는 오버슈팅, 야 더 간다 막 이 탐욕이거든요. 그래서 생각 밸류보다 더 가는 게 오버슈팅. 빠질 때는 야 다 죽었구나, 이제 끝났다. 그 다음에 반대매 나가면서 마진 골라오면서 공포에 던져지는 물량, 언더슈팅, 예상보다 더 빠지는 겁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주식은 생각보다 더 오르고 생각보다 더 빠진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오버된 구간이라 저는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바로 V자 반등은 아닙니다.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나올 거예요. 그게 마지막 파동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시황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이번 주에 75bp를 인상했습니다. 인플레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말했고요. 어제 파월이 또 연설을 또 했는데 물가 수준을 2%대까지 맞추겠다. 지금 미국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5월달에 8.3% 나왔어요.
연말에 5.4%, 5.5%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는 2%대 초반 중반까지 예상을 하는데 그건 가봐야 돼요. 어쨌든 지금 2%까지 맞추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만 해서 파월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 쇼크를 주는 것까지 하면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 바이든이 났을 때예요.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액션을 보일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애들이 타겟을 잡았던 소비나 고용가 축소가 되는 상황이고, 가끔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산도 빠져요. 파월이 말했죠. 예, 부동산 안 좋다. 당신이 사회 초년생이면 지금 막 모기지금리랑 부동산 관련 금융이 금리가 제일 높은 지금 시기가 사는 게 아니라 기다려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보통 정부 연준이 할 수 있는 포워드 가이던스, 정부가 말할 수 있는 일반 서민들한테 말해주는 어떤 가이드 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 맞는 거죠. 지금 살 때가 아니라 말했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도 하방을 좀 걸을 수 있습니다. 자, 바이든 액션이 필요할 때고요. 자, 유럽이 되게 위험하고 말했는데 어쨌든 지금 금리를 7월 달에 올린다 말했기 때문에 유로존에 제일 약했던 이태리나 그리스 같은 채권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어쨌든 잘 살려야 돼요. 스위스도 뭐 있긴 한데 이건 중립국 그 2000 몇 년이더라. 하여튼 10수년 만에 이번에 또 금리를 처음으로 올리면서 또 글로벌에 한번 긴축 공포에 한번 일조했습니다. 한번 더 흔들렸던 원인이었고, 자, 중국은 적극적 부양을 하지만 아직 부동산은 사실 그렇게까지 반향이 없어요. 예, 하지만 기업단을 지금 계속 살리고, 작년에 그렇게 알리바바 막 타나보려고 했는 게 알리바바의 어떤 자회사죠, 엔테그룹을 지금 오픈시켜서 다시 끌고 올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급한 겁니다. 오히려 부동산보다는 중국은 저는 기업단 건드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 하면서 어쨌든 시진핑이 12월 달에 등극하고 8월 달에 되게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좀 만들어 가야 될 거예요. 실제적으로 주식이나 위안화나 볼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미국에 비해서 지금 당장은 상당히 견조하고 상승을 보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증시는 그쪽에 좀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 한국은 외국 수급이 변동성이 많이 심했지만 환율이 제가 보는 기본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환율이 1300원대를 돌파를 안 하고,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약간 일조를 하면서 방어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80, 90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환율이 1300 돌파가 안 되면 이번 2400 언저리에서 바닥을 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정책들 사실 또 지금 새 정부에서 어쨌든 친기업적으로 시장주의적으로 성장 위주로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를 24%에서 22% 많이 내렸고요. 그 다음에 정신 이쪽 관련 것들 절세를 시키고, 뭐 부자 감세라는 논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투자자나 시장에는 우호적인 정책을 내주고 있습니다. 코인은 아직까지 제가 뭐 그때 비트코인 기준으로 25에서 29K 정도를 봤는데 이게 20K까지 빠졌어요. 코인은 요번에 그 스테이블 코인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자가 너무 투기적인 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이다, 뭐 디파이다, 뭔가 어떻게 보면 금융공학적인 걸 가지고 붙였지만 근본은 신뢰였거든요. 스테이블 하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 코인 투자자나 그 관련해서 만들었던 상품들, 대출 기업들, 레버리지 상품들을 마치 2008년에 서프라임이 무너지고 한 것처럼 지금 한두 개씩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코인 경제는 타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번 주에 나스닥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자, 20K 정도,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뭐 2,100만 원 되겠죠. 그 정도까지 빠졌고 2018년에 고점까지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엄청 빠진다는 얘기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만 불이죠. 2만 불, 20K 2만 불이니까 2만 불에서 만 불, 좀 밴드 클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에서는 조금 모으는 게 좋다고 보고 실제로 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2, 3년 정도 보고 비트코인 반감기라든지 요번에 어떤 자산 가격의 사이클을 보는 거죠. 요번에 빠질 때 저는 저점 매수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워낙 투기적인, 아까 말했던 제일 신생자산이고 역사가 짧다 보니까 이 등락이 진짜 심하죠. 주식보다 더 심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오르고 더 많이 빠졌잖아요. 여기서 바닥을 논하는 게 쉽진 않은데, 어쨌든 코인에 대한 전 세계적인, 특히 비트코인 그 대장이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플랫폼은 워낙 지금 방대합니다. 이거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비트코인 관련 상품, 금융상품, 기업 투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화폐는 모르겠지만 자산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그래서 비트코인 기준으로 20K에서 10K 사이에서 어쨌든 적절히 저는 저점 매수를 2, 3년 보고 하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뭐 코인 관련도 괜찮아질 거고 뭐 상장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마련이 되면 다시 한번 또 바닥에서 저점에서 턴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겠죠. 네, 그렇게 아마 코인 경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번 주도 매매를 조금 하긴 했는데 사실 조심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 워낙 지금 이번 주는 공포 구간이었고 사람들이 워낙 뭐 돈 있는 애들이나 뭐 큰 수급들도 되게 좀 많이 짧게 구했기 때문에 되게 저는 조심하면서 했는데 처음에 제가 시황 말씀드리면서 시장 스토리 말씀드리면서 어떤 유럽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쪽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공급단의 가장 큰 지금 원인이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인플레가 되는 구조적인 문제는 안 바뀝니다. 예, 중국이 만들었던 저가에 대한 그런 게 없어지고 신냉전 구조는 계속 가요. 하지만 전쟁이 터지고 뭐 중국이 코로나 터지고 하면서 인플레가 갑자기 더 오버슈팅이 돼 버렸잖아요.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유럽 수장들이 가서 만나고 바이든이 사우디 가서 만나고 이런 것들 보면 특히 유럽 쪽을 본다 그러면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100% 영토 수복을 하려는 의지 보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부분적으로나마 정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계속 아마 체크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8월 달에 유가가 제일 많이 올라요. 계절적 요인으로. 드라이빙 시즌이거든요. 여행도 가고 차도 많이 몰고 하다 보니까 여름에 드라이빙 시즌에 또 특히 덥지 않습니까? 에어컨 얼마나 들어야 돼요. 에너지가 진짜 많이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이때를 얘들이 아마 협상에 가장 핫한 시기로 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급한 사람들은 이 시기 오기 전에 협상을 해서 에너지나 이쪽 가격을 좀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에 대한 우리가 사실 뭐 전제를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매매하는 차원에서 재건 테마 스토리상 봐야 될 흐름이라 보고요. 자, 개별 테마는 여전히 괜찮아요. 예, 제가 우리 갖고 있는 개별 테마 있지 않습니까? 4만원, 5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4만원 초반은 여전히 사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애들이 다 수급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뭐 이거는 오르고 빠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임상도 1상 이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고 그 사이 뉴스 나올 때마다 올렸다가 또 떨어지면 샀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개별 바이오는 뭐 똑같습니다. 예, 뭐 지금 아직 들고 있는 데 있고 위에서 팔아가 지금 반 정도 있는 데 있는데 뭐 여유 되면 더 사드릴 거고 안 그러면 제가 홀딩하는 쪽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8월 달에 삼성이 로봇 관련 그 프로젝트 발표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 종목단에 나오겠지만 우림 BTS 매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봇은 계속 제가 볼게요. 우림이 지금 상가 붙었어요. 되게 조심한 탓에 조심한 덕분에 어쨌든 잘 했는데 생각보다 좀 세게 나와서 뭐 붙은 상태고요. 자, 영화도 이번에 많이 빠졌죠. 예,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게 나오고 신작도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CJ CGV나 뭐 쇼박스, 뉴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쇼박스가 제일 나아요. 예, 쇼박스가 또 떨어졌으니까 우리 배에서 팔았지 않습니까? 또 밑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에너지에서 유가라든지 이런 옛날 굴뚝산업, 구에너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거는 사실 태양광 까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태양광 쪽은 유럽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계속 니즈가 나올 거고 이번 주에는 또 어쨌든 여타할 것 없이 다 빠졌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는 테마입니다. 자, 원성이 두창도 바로 안 됐죠. 뭐 WTO에서 WHO죠. 거기에서 지금 얘기 나오면서 이번 주에 등락이 좀 있었는데 너무 슈팅 많이 나오면 드라이 어렵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매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심 가지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수 ETF는 어쨌든 지금 마지막 파동이고 우리나라 과매도권에 있기 때문에 제가 12630, 233740 계속 보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점 매수 하도 되는 국면이라 보는 거고, 자, 지수를 산다 해서 안전하게 사는 건 좋은데 밑에 샀으니까 무조건 들고 가.
자, 이런 전략 아니에요. 이것도 사면은 몇 프로 나면 팔 수 있습니다. 약간 단기 트레이닝 위주로 하셔야 돼요. 아직은 제가 투자할 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밑에 잘 사면 올라갔을 때 또 몇 프로 먹고 팔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수 상품도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곡물은 계속 보는데 곡물 선물이 아직 약해요. 어쨌든 유럽 쪽 이쪽이 좀 풀린다 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보면 아직도 뉴스는 급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곡물들 사료값 이런 것들이 천정부지다 아주 위험하다 말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수급들이 되게 리스키하게 움직여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평소 만드는 게 아닌 다른 변칙적인 플레이를 많이 한다는 거죠. 개인들이 좀 쉽게 수익 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조금 위험한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개인적 매매는 되게 조심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방산은 어쨌든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방산 특징이 요번에 이제 뭐 폴란드 쪽에서 K2 전차를 많이 수입했다. 그래서 방산주 말하는 거 말고 이번에 그 뭐죠 현대 로템이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많이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방산은 또 등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얘기가 또 가느냐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중기주 들고 있는 방산주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테마라기보다는 요거는 유일하게 투자예요.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방산 관련 수주가 나와도 실제로 다 많이 줄입니다. 보수적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사실 보안에 대한 안보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차가 어디에 몇 대가 수출됐다 이런 게 사실은 대입입니다. 그 뉴스로 그냥 추정할 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는 7월달, 8월달 2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좀 들고 가보자 이런 게 기본 전략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엔터도 뭐 좋은데 어쨌든 이번 주는 다 빠졌어요. 이렇게 빠질 없이 다 빠졌는데 그 중에 뭐 SM이나 JYP가 제일 강해요. 근데 지금 하이브의 BTS가 요번에 단체 활동 중지를 선언했잖아요. 사실 뭐 제가 봐도 뭐 몇 년간 한 분도 안 쉬고 진짜 뭐 돈도 많이 벌고 인기를 많이 얻었지만 번아웃이 된 것 같아. 진짜 번아웃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생각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좀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 활동을 얘기했지만 그 BTS가 물론 다른 뭐 뮤지션도 있지만 어쨌든 가장 핵심은 BTS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20몇 %씩 빠졌어요. 순식간에.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또 백예감사한 어떤 그 조사도 받고 있긴 한데 14만 원이 안 깨지면 좀 봐도 된다.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14만 원이 깨지면 사실 비중을 완전히 줄여야 되는데 이 뉴스 나오면서 20 몇 % 빠졌기 때문에 못 파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엔터를 중장기로 보시는 분도 그렇고 14만 원 기준으로 안 빠지고 버티면 금요일에 한 15만 원 정도 끝난 것 같던데요. 14만 원 기준으로 비중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서 제가 코인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인 시장이 이 꼬라지니까 상장을 못해요. 뭐 이해하시죠, 솔직히. 저도 이해를 하니까 기다리는 건데 해외 시장에서 계속 거래세 내면서 해외 쪽에서 있고 아직까지 국내 쪽에 아직 그 도토리가 상장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요거는 또 흐름 봐가지고 되면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적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을 잠깐 볼 텐데 비코 바이오랜드 이거는 원숭이 두창 테마예요. 어쨌든 제가 이때 11,000원대 샀어요. 그죠? 11,000원대 한번 샀는데 시장 폭격을 맞았죠. 쭉 빠질 때 제가 시장 보면서 종목은 보지 마라. 비정상적인 흐름이다 놔뒀는데 다시 애들이 매수가 들어와서 언제죠? 이때네요. 그죠? 이때 이제 제가 수요일인가요? 이때 장이 워낙 불안하고 하니까 안정적으로 제가 매도를 좀 시켜드렸어요. 손해를 조금 덜 보는 쪽에서 시켜드렸는데 그날 상가 붙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저는 뭐 매매 자체가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걔들이 막판에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상을 붙이고 있지만 제 생각은 사실 좀 왔다 갔다 할 거라 봤거든요. 근데 그 순서가 좀 틀렸던 거죠. 하지만 그때 시장이 워낙 좀 안 좋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매도한 거는 저는 뭐 정당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 두 창은 미코 바이오메드 말고 두세 개 더 있어요. 같이 보면서 타이밍 되면 그 섹터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이밍 되면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로봇주였던 우린 PTS 있었죠. 우린 PTS.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것도 지난주에 사실 많이 빠졌잖아요. 저희가 이때 언제 상따 8,000원 상따에서 9,000원대 10몇 프로 먹고 팔고 이때 만원대 사놨는데 좀 빠졌죠. 그래서 장이 워낙 안 좋아서 이 여름은 제가 좀 무시를 하고 장 정상화를 기다렸는데 수요일인가요? 수요일날 이때 보니까 제가 괜찮을 것 같아서 비공식적으로 안 사신 분들은 8,950원대 사라. 슈팅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뭐 안 사신 분들도 사고 뭐 현금 있는 분 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공식적으로 어쨌든 그 다음날 슈팅이 나와서 제가 그때 9,600원인가요? 9,950원에 팔아드렸죠. 9,950원에 팔고 1,500원을 봤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9,600원 마지막 다 팔아드렸습니다. 다 팔아드렸고 엑시트 했죠. 당연히 빠졌는데 변칙 플레이죠. 비겁하게 이게 또 오늘 금요일날 또 갑자기 돌아왔어요. 사실 금요일날이 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침에 ETF 종목 사드린 것도 좀 많이 빠져서 나와서 좀 땡기면서 끝났잖아요. 뭐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수급들이 좀 자신이 붙었는지 요거는 좀 땡겨서 끝나서 뭐 좀 아쉽긴 한데 뭐 버립시다. 뭐 딱 다음에 또 기회 오면 또 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제가 금요일날 종목 하나 드렸죠. 차백신 연구소입니다. 이 종목은 급성 간염 이런 테마를 달고 있는 종목인데 이것도 개별 바이오예요. 개별 바이오. 근데 제가 조만간 슈팅이 나올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나눠 샀는데 하나는 사진 분도 있고 안 사진 분이 계실 거예요. 그날 제가 9,000원 초반에 좀 드리고 8,910원에 넣어놨는데 8,910원을 살짝 찍고 반등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안 사신 분들은 절반만 가지고 계실 텐데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아침에 살게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00원까지 봅니다. 또 뭐 더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우리는 시장에 맞게 지금 매매를 하면 되니까 다음 주에 보면서 또 얘기를 드릴게요. 로터스는 사진 않았어요. 사진 않았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그것도 22,000원이었죠. 22,000원대 제가 지지가 되면 괜찮다. 그래서 올랐다 빠졌다 좀 헷갈리게 했는데 22,000원 안 됐고 다음날도 왔다 갔다 또 안 됐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직까지 제가 한 번 정도 보고 있어요. 눌목을 기다리고 있는데 굳이 사진 마세요. 제가 보고 확인이 되면 해드리는데 아직까지 안 좋고 워낙 급등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단기 반응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나온다 싶을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사지 마십시오. 신소홀딩스도 저 관심을 가지고 상따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곡물 관련 테마가 좀 변칙 플레이가 많아요. 그것도 안 붙이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빠져서 나와버렸죠. 그리고 또 빼버렸으니까 곡물 테마는 이거 말고 끼 있는 몇 개가 있습니다. 뭐 대주산업하고 그 다음에 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또 타이밍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태웅로직스. 자, 태웅로직스는 우리가 그때 무상경자 이슈 나와서 중간에 7,000 몇백 원에 10몇 프로 반 팔았죠. 반 팔았고 1대1 무상경자이기 때문에 요거 월요일날 보셔야 돼요. 월요일 아침에 입고가 되어 있을 겁니다. 주식이 들어와 있으면 본인 계좌에 없던 주식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팔면 되는데 이게 아마 등락을 계속 만들 것 같아요. 금요일날 애들이 아마 미리 받은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어쨌든 급물량이 좀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월요일날 나올 것 같아서 미리 급난 사람 파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등락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샀는 6,800원 정도가 우리 평균 단가거든요. 6,800원 정도 위로 가서 팔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월요일날 아니면 다음 주 내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끝내고 처음에 다시 말씀드렸던 시장이 정말 힘들고 공포권을 지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따지면 거의 막바지 구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금요일날 미국장이 약했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바이든이 움직일 수 있고 사우디 같은 그 회담이 빈살담 회담이 지금 7월 중순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다음 유럽들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어쨌든 중재나 이쪽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재건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데 일조를 할 거라 봐요. 네, 그래서 다음 주는 다시 한번 단기 반등을 좀 모색할 수 있는 시장이라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날씨는 조금 흐립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그냥 푹 쉬세요. 예, 저도 웬만하면 쉬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야 또 힘든 시장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이나 내일은 또 푹 리프레시 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